이 즉시항고권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레 포기한다? 심우정 총장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률은 유효한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심우정 총장이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 일선의 검사들이랑 판사들은 대혼란이죠. 이 8대 0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좀 편향된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국민의힘이다. 나는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뇌를 좀 충분히 절여 보셨어요? 예, 그래도 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결정문 그 논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3부 트랙. 3부 책. 예. 그 뭔지 아셨죠? 저도 좀 투자 좀 할 걸. 아. 네. 3부 토건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걸 주식 얘기를 하는 줄은 제가 아니 근데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 현대 정치사의 포레스트 검프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네, 뭐 최혜병 사건부터 명태균 씨 사건, 또 삼부토건, 뭐 김건희 여사 관련, 또 검찰 여러 사건마다 모두 관련이 돼 있는 참 희한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관련이 다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게 결국에는 다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부 체크 그 방에도 계셨죠? 예. 네, 포레스트 거기서 검프입니다. 다 시작됐죠.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입속에 아직 장어가 좀 남아 있어서요. 예. 오늘 좀 질문들을 잘 주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2주째 저는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가? 예. 너무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네. 장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규현 변호사와는 뭐 검찰 얘기도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요. 검찰 출신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 구속 기간 관련된 네. 얘기도 제대로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 것도 좀 있는데. 근데 그에 앞서 진짜 이 포레스트 검프처럼 모든 사건에 지금 다 등장은 아니고 이제 좀 관여를 하고 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도 하고 네. 계시고 맨 처음에 약간 이렇게 진짜 약간 이 정권에 뭐 심상치 않은 문제들이 있네라고 인지를 하셨던 그 사건이나 시점이 언제예요? 최해병입니다. 최혜병 사건. 제가 네. 또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맞다. 그래서 예. 최해병 사건 났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예. 해서 그때 이제 그 운동을 해병대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예. 네. 그러면서 뭐 차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러다 뭔 일 터지겠구나.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이 최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을 시켜야겠다. 네. 요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건이 길어지고 다른 게 자꾸 다른 연결되고. 것들도 막 자꾸 나오고 예. 그러다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도 터지고 네. 하다 보니 강희경 씨가 처지가 저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또 저도 지금 그 강희경 씨 구명- 변호인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예, 뭐 구명 제보를 했었으니까 네. 같은 제보자로서 도 돕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까지 이어져 왔던 걸로 네. 보여지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즘 돈 되는 거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맡으신 것들은 돈은 하나도 안 돼요? 공익 변론입니다. 그 박정훈 대령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제일 처음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 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그때 이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예. 1심에서 무죄가 났죠. 예. 이제 원 자리로 돌아가면 뭐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못 돌아갔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은 계속 그냥 집에 계시고 또 집에 이제,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출근은 해병대 사령부로 하고 계시고 인사 무슨 그렇지만 차장? 별다른 예. 보직이 없어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보직이 아예 없었고요. 보직 해임 상태였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의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을 그냥 출근은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벽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집에 가죠. 그런 상태로 있다가 네. 무죄 판결 이후에 한 2주 전, 2주 전쯤에 이제 드디어 보직을 주겠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했는데 이분은 수사단장이셨으니까 수사단장직으로 복귀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죄 나왔으니까 보직 해임이라든가 징계 그간 했던 거 이것도 취소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되지 않았고 보직도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원래 없던 보직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 인사근무 처장이 대령인데 박정훈 대령 후배예요. 처장이 그 후배가 상관입니다. 후배가 상관이고 그 밑에 너무- 이제 과장들은 소령 중령인데 네. 그 중간에 박정훈 대령을 자리를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나가라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냥 네. 원래 벽만 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으니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 해서 이제 받아들이시고 군인 인식과 명령에 따라야 돼서 한 거지. 예. 근데 너무 모욕적인 예, 처사라는 거죠. 뭐가 지금 뭐 해결이 되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항소했는데 2심도 무죄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1심 판결문만 봐도 검찰 논리가 다 깨져서 예. 네. 특히나 2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 그 민간입니다. 예, 네. 그렇죠. 문검찰이 오히려 더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뭐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실 테니까 네. 거기에 예, 또 예. 소식 전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검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됐죠. 예, 구속 취소가 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의 해명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뭐 법률 웃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 맞아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우정 총장이랑 뭐 친분이 좀 있으세요? 아니, 이거는 네. 어이가 없어서 웃는. 어이가 없어서 실없는 어이가 웃음입니다. 없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의 해명은 너무 말이 안 됩니까? 그 실소를 자아내는. 아. 어떤 면에서 거죠. 그렇습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도 논리 정합성이 말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그 대검이나 이런 데는 예. 나 지금 이 어려운 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말이 되게 만들었어.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요거를 따져 보려면은 네.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논리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법원의 같기는 구속 취소 합니다. 논리. 네. 예, 예. 네. 크게 세 개잖아요. 예, 그 구속 피의자 신문, 그 실질 심사 기간을 그만큼 구속 기간에서 연장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날짜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예.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간은 아예 치면 안 된다. 된다. 그건 빵이다. 네. 예, 이게 그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권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기존의 실무랑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법문이랑도 반해요. 아니 누가 시간으로 빼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법률에는 시간이 아니라 날로 네. 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 법에 명시가 되어 돼 있어요. 있는 거죠. 명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해석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시간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네. 예, 적부심사 시간 기간도 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빼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법을 창조한 거거든요. 아. 그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입장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네. 되질 않고 네, 예, 네, 입장도 네. 두루뭉실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해서 쟁점이 안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새로운 그- 판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네. 문제 제기를 하면 법을 알려줘야죠 판사가. 법에 날짜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 적부심은 빼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 네. 하고 기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주장이 완전 처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뭐 합니다. 논란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어딘가에서 헌재 판단도 하급심이나 이런 받았고. 데서 예. 주장한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때는 네. 짤없이 기각했을 건데.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앞에서 갑자기 이런 무리한 논리를 꺼내 드는지 저는 일단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검도 주장을 합니다. 70년 예.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침도 그리고 내렸어요. 그게 법에도 네. 더 부합하거든요. 네. 법률문헌에. 그러면은 즉시 항고를 해야지요. 그게 당연히 맞는 건데 즉시 항고를 또 안 해버립니다 여기서. 예. 네. 그 이유가 갑자기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즉시 항고를 안 하고 그냥 다른 경로로 우리가 그냥 주장만 하겠습니다라는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 했죠. 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일선에다가는 다시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예. 원래 하던 대로. 예. 네. 도대체 무슨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즉시 항고권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네. 모든 법률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네.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한 겁니다. 예. 지금 즉시 그렇겠죠. 즉시 네. 항고를 안 했잖아요. 위헌 네, 네. 소지가 있다면서 그거를 검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헌법재판관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즉시 항고는 의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의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검찰이 1심, 2심, 3심 있잖아요. 예.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무죄가 났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 이게 그 완전한 어떤 사실 오인을 해서 잘못된 판결로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가 항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재량일까요, 의무일까요? 아, 예. 유죄가 이건- 매우 유력해 보이는데 예. 검찰 판단은 예.
그렇다 한다면 이건 네. 의무인 거, 항소를 하는 게 의무인 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의 임무들이 쫙 나열돼 있는데 예. 수사 기소만 하는 게 임무가 아닙니다. 법원에 대해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는 것도 검사의 임무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잘못하면은 2심, 3심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걸 대법원이 봤어요. 근데 대법원이 너 잘못하고 있네. 내가 지금 가서 바로 잡아줄게. 이렇게 할 할 수가 수 없죠. 없어요. 올라와야지 하지. 예, 올라와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올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검찰이 해야 된다. 되는 거예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임무고 의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 그게 사실 검찰의 권한이죠. 예. 권력이고. 예. 그런 건데 이 즉시항고권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레 포기한다? 그러면 위헌 결정은 헌재에 올려줘야 할 수 있는 건데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법률은 유효한 채로 남는 거고 검찰이 심우정 총장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률은 유효한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네. 상태를 지금 심우정 총장이 방치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기 확실한 때문에 결론을 듣지 않고 예. 애매하게 쭉 가는 거다. 그렇죠. 그 예. 일선의 검사들이랑 판사들은 대혼란이죠. 이거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 날로 해야 돼? 시간으로 해야 돼? 아니면 체포적 부심 기간 빼줘야 돼? 넣어줘야 돼? 이거를 대법원이나 헌재가 결정을 내줘야 그게 기속력 있고 통일된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그 통일된 기준, 기속력 있는 기준을 내주세요 하고 청구를 네. 하는 게 검찰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의 결정은 굉장히 그럼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왜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결정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상식적으로라면은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그 뒤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게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경호처 비화폰과 대검이 뭔가 검찰이 연루가 되어 있다. 계엄과 뭔가 연루가 네, 되는데 네, 이걸 네. 숨기고 싶어 한다.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 그 다른 어떤 비위 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반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거를 받아서 이런 거다. 아니면 이제 검찰 선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전화를 했다. 지금 예. 검찰 동무회 문자도 예.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어느 하나 명확한 증거로 드러난 거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고리가 같이 이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개별 사건이긴 하나 뭐 큰 그냥 움직임 정도는 뭐 있겠지 요 정도를 판단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한 결과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 구속 취소가 이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가 이게 되려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법원부터 네, 해가지고 네, 네. 이게 되려면은 뭐 야구로 치면은 한 5연 타석 홈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처음부터 이거 모든 거를 치밀하게 설계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뭔가 최대한의 노력을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들어맞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 취소까지 해주네. 네. 아이고 고마워라. 그럼 그 지기현 판사는 그 검찰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잘못 실수나 이렇게 우발적으로 한 거야? 아니면 지기현 판사도 그 큰 흐름에 몸을 같이 담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규현 판사가 양심적으로 그냥 혼자 했다고 믿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렇게만 믿어가지고서는 지금 이 큰 흐름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했든 아니면 지규현 판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뛰어들었던 그 흐름에 아니면 자기가 눈치를 못 채거나 그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그 흐름에 자기도 그냥 휘말렸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간에 어떤 형태로건 지금 그러니까 이 판사의 도움 손이 없이는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좀 그런가요? 하여튼 판사의 이 행위 없이는 사실 검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판사가 안 받아줬으면 끝인 거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그럼 만약에 검찰의 그 큰 어떤 의도가 있는 흐름이 있다고 친다면 판사도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이 그림이 완성되기가 좀 어려운 그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5연 네. 타석 홈런이 나온 거라고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했고, 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즉시항고를 포기해버린 거는 이제 검찰이니까. 네. 네,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 오늘 안 공지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까지 없으면 아마도 그쵸. 그러면 이번 주는 저는 물 건너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전 뭐 10시나 11시 이때 헌재 공보관이 뭐 브리핑 할 거 있으면 하고 하는데 모르죠. 뭐 오후에 할 수도 있는데 네. 선고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헌재에서 예. 네. 보통 다 2주 잡았잖아요. 예.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헌재는 가만히 있었고 그냥 다 외부에서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는 헌재 내부의 어떤 시간하고 외부에서 추측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떤 게 아무래도 달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이 많이 윤석열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나 이제 노무현 탄핵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그 탄핵은 딱 하나만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여러 탄핵 사건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형식적으로라도 평의를 할래도 그것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시간이 윤석열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헌재가 처음에 대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저 어저께 이제 갑자기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 감사원장하고 맞습니다. 검사 3명 탄핵 선고를 한다고 해서 맞아요.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많이 번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탄핵 심판도 막 진행하고 선고도 하고 네. 또 저기 뭐 권한쟁의 마은혁 예. 불임명한 거 그것도 선고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네. 다만 이번 구속 취소가 그러면 이제 영향을 여기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게 지금 최대 화두잖아요. 네. 저는 미쳤다고 봐요. 영향을 미친다. 예,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풀려난 게 왜 그러냐면 네. 형사 절차하고 네. 네. 탄핵 심판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심리적인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사실은 뭐 어떤 지귀현 판사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그냥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예요. 예. 내란이라는 이 실체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극우 세력이 또 결집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주장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자기가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일부 재판관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중립적인 외관 이런 거를 더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뭐 심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해봅시다라는 의견을 냈을 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아마 재판관들도 사람들이다 보니 아마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 영향을 미쳤다는 건 예를 들면 8대 0에서 뭐 7대 1 내지 6대 2 혹은 5대 3 이렇게 사람 수가 변경됐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8대 0은 8대 0이 돼 대신 좀 더 우리의 논리를 아주 정교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정도의 심리적 압박 정도는 미쳤다. 예, 바로 그거죠. 후자 쪽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8대 0은 변함이 네.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이제 갑자기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 탄핵 선고 일정을 미리 잡은 게 탄핵 선고의 결론은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미리 앞서서 헌재의 어떤 공정성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의 주장에 의하면 검사들한테는 이제 기각 결정 내려주고 마지막 선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용 결정을 하려고 하는. 우리 치우친 사람들 아니다. 예. 자, 앞에 판결들은 봐라. 다 기각시켜줬잖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 사람 예. 저지른 죄가 너무나 명확해. 그래서 이 사람 탄핵시킬 거야. 이건 우리가 편향된 게 아니다잉.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분의 그런 논리에 의하면. 썰을 들었습니다. 그 예.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예,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네. 예, 하도 예. 징징대니까 예. 네. 네, 그래 그거는 좀 받아줄게. 예. 이거 먼저 선고해줄게. 예. 네. 예, 아 그 정도. 근데 그런데 저 그 여권에서는 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5대 3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내란죄가 들어갔다 빠진 거 문제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수사권 문제 있고 뭐 한데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들 이거 다 증거 능력도 없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각이거나 최소한 각하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예.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논리적으로 좀 그래서, 반박을 전문가 그게 입장에서. 말이 되지 않는 거를 예. 자꾸 반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음. 예, 당연히 뭐 기각을 확신했다가 이제 파면되니까 막 멘붕에 빠지고 막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좀 편향된 거 아닐까 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예. 저를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나는 저기 국민의힘이다. 뭐 아니면 나는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뇌를 네. 좀 충분히 절여 보셨어요? 예, 그래도 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결정문 그 논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윤석열 그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내란죄를 철회했으니까 뭐 부적법하고 뭐 그런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네, 없고 네, 이런 네. 건데 그게 다 맞다 쳐요. 네. 다 맞다 치더라도 이게 기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란죄 철회는 일단 탄핵 소추 이후의 사정입니다. 네. 예. 예,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게 소추가 위법해야지 각하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소추 자체는 적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내란죄를 철회하네 마네 뭐 이게 예. 시간상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행위 자체에 그 부분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내란죄 철회 부분이.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절이셨네. 자, 제가 한번 전 양쪽에 푹 다 절여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내란죄 뺐죠. 들어오세요. 야, 이제 탄핵. 자, 지금 논리는 탄핵 소추는 이미 된 거고 시간상. 예. 그 다음에 내란죄 뺀 거기 때문에 이거 내란죄가 있냐 없냐는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이쪽 뇌 절인 사람들 얘기입니다. 야, 그럼 탄핵 소추를 왜 어떻게 한 거야? 뭘로 한 거야? 내란죄로 했어. 근데 내란죄를 뺐대? 그러면 안 꼽는 찐빵으로 완전 껍데기만 있는 거 같고 지금 너네 탄핵 소추 한 거잖아. 탄핵 소추 자체가 지금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기각해야지. 자, 이거거든요. 예. 제가 그 아까 그 공수처 수사권 그거까지 같이 이걸 네. 하려고 그랬던 건데 공수처 수사권 논란, 뭐 검찰 수사권 이것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수사 자료들은 증거 능력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건 갖다 쓰면 안 돼라고 이것도 빼야 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봤어요. 네. 빼고 내란죄도 빼봤어요. 예, 그러면 뭐가 남냐면은 계엄 선포 행위는 남고요. 계엄 네. 선포 행위. 계엄 선포 행위는 남고 포고령 남습니다. 포고령. 그리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거 예. 이렇게 남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예, 선관위 이거는 투입 빼먹지 예, 선관위 말아주세요. 투입도 예. 있고요. 네. 예. 이것들은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자료가 없어도 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내란죄를 빼도 어쨌든 이 사실들은 남아요. 아, 자, 그럼 예. 또 한번 제가 반박 들어갑니다. 자, 계엄 선포했죠.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포고령 문제 삼으셨죠? 포고령은 김영희 의원이 쓴 거예요. 자, 나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군대 보낸 거 질서 유지라니까. 요거는 누굴 잡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선관위 보낸 것도 이제 그 안전 관리 원래 저 계엄령 하면 주요 기관들의 안전 관리 질서 유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근데 거지. 저리기만 하고 헌법재판소 그 별로 안 봤죠. 거기에다 반박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린 분들 주장이 아. 이거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알려드리는 이제 겁니다. 그 정도까지도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다면은 네. 이 기각 결정문은 안 나와요. 사실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기각 결정문을 쓰면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현직 판검사들까지도 다 들고 일어나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 일단은 저 헌법 연구관들이 다 파업할 겁니다. 나 이런 기각 결정문 못 써. 못 써. 출근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주안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네. 뭐 언론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네. 예, 근데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해갖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법이 없는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지금 1945년 해방 직후로 돌아가는 거죠.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법도 네. 없는. 예.
그냥 무리 없이 8대0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점만 좀 헌재가 좀 보고 있다. 지금 그 네.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라는 분들 예. 그분들의 머릿속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누구랑 생각이 제일 비슷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저희도 좀 모시려고 이분들의 하는데. 머릿속 이분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 정영식 재판관이.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최소한의 어떤 합리적인 법 해석 능력과 의지는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전시 사변 상태가 아닌데 계엄 선포했잖아. 이거는 예. 그럼 이거는 최소한 위반되는 거 아니야. 예. 이거조차 대통령 권한이니까 상관없어 막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예. 헌재 재판관들이 예. 그래서 아마 요 8대0은 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시점상 지금 구속 취소되고 또 여론이 이렇게 많이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예.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도 인간이다 보니 조금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다. 예, 뭐 심리적인 영향인데, 근데 그거는 네. 실체적인 거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절차적으로 뭐 좀 빠르거나 늦거나 네. 이 정도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탄핵 심판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탄핵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이런 워딩들을 최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빨리 짧게 한 두세 가만 좀 여쭤볼까요? 네, 이거 수사가 좀 다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엊그제 강혜경 씨 중앙지검에서 한번 불렀죠. 예, 뭘 물어보던가요? 주된 조사 내용은 네, 예, 오세훈 시장에 관한 거였습니다. 아. 근데 요거에 관해서 재밌는 게 네. 검찰에서 저희 보고 항상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조사 받은 것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이 수사는 비밀리에 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거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가 오세훈 쪽 불렀을 때 네. 저쪽에서 다 대비해 갖고 아, 올거 방어 논리 아니냐. 만들어 온다. 느낄 수 있겠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어요 하루 이틀. 근데 이 다음 날 아니면 막 그날 갑자기 막 다른 기자님들 전화가 막 와가지고 예. 강혜경 씨가 이 말했다는데 맞아요? 말하면 이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검찰에서 올리는구만. 뭐야 이거? 아, 강혜경 씨 변호사가 혼자 아니시잖아요. 다른 변호사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변호사가 그래서 저희가 다 아니에요? 확인을 하죠. 아. 네. 물론 저희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기요. 있는데 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아. 저는 보고 그럴 사람들도 네. 아니니까. 예. 네. 그게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아무튼 조사 네. 내용은 이제 오세훈 시장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줄을 잃었고. 내용이었고 예. 이게 그거의 그 큰 줄기의 증거라고 보면 강혜경 씨가 있고요. 그리고 음.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증거는 여론조사 자료. 네. 거기에 뭐 조작이 있었나 없냐 이런 거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그리고 강혜경 씨가 뭐 그 계좌, 네. 예, 그 여론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대납들을 강혜경 씨가 이제 받아서 그 계좌를 처리를 받았고, 했으니까 예.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관계자들이 얘기한 거, 오세훈 본인이 이야기한 그런 것 진술을 들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녹취, 이거는 강혜경 씨는 없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제공하는 거고요. 네. 네. 그걸 검찰에서 명태균 씨 진술이나 녹취하고 맞춰보겠죠. 근데 오세훈 시장에 약간 좀 수사가 좀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 요즘에 예, 뉴스나 예, 이런 거 예. 보면 그게 오세훈 시장 쪽에 정말 수상한 움직임들이 많아서에 아니면 검찰이 오세훈 시장 한번 이렇게 좀 의도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 정말 많은데 여러 의혹들은 여러 사람들이 다 많은데 그 중에 힘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물론 네.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경우엔 그 중에 이제 확실한 것부터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거는 확실한 쪽이기는 한데 예. 그럼 오세훈만 확실하냐? 예.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홍준표 시장도 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추정컨대는 오세훈 시장 쪽을 좀 더 의도적으로 세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아니 볼 먼저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이제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된다라는 심증이나 감이 있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네, 둘은. 그래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은 또 대구지검으로 보내버렸어요. 예. 예. 오세훈 시장은 중앙에서 계속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 정무적 판단이 여기에 끼워 있는 건가? 그 판단이. 근데 지금 계속 어쨌든 뭐 검찰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변호인단 발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 시장 측의 일관된 논리는 밑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보고받은 바 없고 나는 지시한 바 없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잖아요.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있어요? 그 논리는
저희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대비를 하니까 강혜경 씨는 그거를 깨기 위한 모든 자료를 예. 저희는 이제 진술하고 제공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얘가 했는진 몰라. 내 밑에 얘가 했는진 네. 모르지만 나는 안 했어. 예. 보고 안 받았어. 김한정이 돈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난 몰라 이거잖아요. 했더라도 그건 예. 김한정 회장이 다 한 거야 예. 이거잖아요. 예. 이런 변명은 보통 굉장히 취약해졌을 때, 불리할 때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에 정치인이나 저기 사업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네. 그거라서 원래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애초에 이거는 관련이 없고 이건 법리적으로도 안 돼. 예. 그리고 그 돈 준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준 거야 하면서 그런 증거를 다 내서 아예 수사 자체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말로만 보더라도 김한정 회장이 바로 자기 밑이에요. 네. 턱 밑인데 턱 밑까지 잡혀가도 난 몰라. 딱 이 말이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일단 선을 바로 밑에 사람이랑 그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네. 이거는 저 불안하고 초조하구나. 아니면 다른 저거 말고는 다른 방어 논리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 논리들은 그리고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높은 논리들이에요. 그럴 것 같고 이제 예. 검찰이 진짜로 이걸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결국 저는 다음 수순은 이제 김한정 씨에 대한 어떤 신병 확보. 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혐의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 정도 신병 확보를 할 정도의. 일단은 김한정 회장은 돈 준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계좌로 줬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로 갈 수밖에 네. 없고 뭐 네. 신병 처리가 혹시 된다면 예. 그분이 현재는 뭐 오세훈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으나 예.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 맨 처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의원 뭐 세비 반대 이걸로부터 시작된 건데 검찰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집중을 더 하고 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이렇게 불러다 조사 한 예.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오세훈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물어봤어요. 윤석열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합니까? 예.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하고는 있대요. 근데 뉘앙스가 보니까 그거는 약간 뒷전인 것 같고 네.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분은 뭐 파면되면 하겠다 정도겠죠. 탄핵 선고가 네, 나면 탄핵이 되기 그때 전에는 가서 하겠다. 현직 대통령은 어쨌거나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면되고 나면은 아마 조금 뭔가 기류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아니, 강혜경 씨는 지금 현재 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뭐 피의자 신분이에요? 아니면 강혜경 예. 피고인 피고인? 겸 피의자 겸 참고인. 예. 여쭤본 그렇죠. 이유는 예. 어쨌든 강혜경 씨 변호인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강혜경 씨의 혹시 벌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가장 그걸 낮게 받는 게 변호인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맞습니다. 예, 이익을 최우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 사건 빵빵빵 나오는 것들 보면 이렇게 많이 터지게 되는 게 강혜경 씨의 죄를 감하는 데 도움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변호인으로서 저의 본분은 강혜경 씨가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양형상 최대한의 선처를 예, 받게 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위해서 강혜경 씨가 지금 기소됐거나 뭐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들이 예. 대부분 뭐 의원실에 뭐 회계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네. 뭐 아니면 돈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데 그 돈을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전달했다, 네. 날랐다 이런 것들이라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요 정도의 혐의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오 시장이 뭐 했어, 홍 시장이 예. 뭐 했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네네네. 언론에는 요 부분, 그러니까 목격자로서의 강혜경이 부각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으로서 피의자로서의 강혜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건 이제 지금, 검찰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 있어요. 중에서 변론을 하시는 거고 예, 또 예. 할 예정이신 거고 예, 다만 예.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언론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예, 많이 그런 되니까 면이 좀 그렇게 있는 보이는 것 거군요.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죄가 있으면은 위법 사항이 있으면 자기는 다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익 신고도 하셨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법률상 반영이 돼 그래요. 선처가 될 걸로 저는 보고 혹시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여러 뭐 문제점들 혹은 뭐 관련 있는 정치인들의 여러 뭐 뒷거래 정황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번에 다 그냥 공개해버리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러실 생각이 설령 본인에게 조금 더 불이익이 오더라도. 예. 아 그래요? 그 애초에 공익 신고를 결심을 한 것이 네.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선택적으로 어. 막 남한테 불리한 것만 까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숨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공익 신고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럼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 잘 되자는 거예요? 아니면 명태균에 대한 어떤 복수심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 그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처음에 이 사건의 시발점은 네.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네. 강혜경 씨한테 증거 다 없애고 핸드폰도 예. 없애고 출석해서 네가 다 했다고 해. 뒤집어 네. 씌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도 처음에 네가 다 받았다고 해. 돈도 예. 네가 다 횡령하고 해먹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다 된 거고. 불어버리신 거거든요. 네. 보통 모든 사건이 열이 많이 받으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강혜경 씨가 내놓는 여러 증거들 또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검찰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합이 맞춰지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뒷거래 같은 것들이 아마 꽤 커질 것 같은데 그게 대선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급들의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자칫 이게 혹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혜경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정치적으로 혹시 이용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지금 대선판을 조정하려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혜경 씨 입장에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익 신고자로서 강혜경 씨는 자기의 본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국민 앞에 낱낱이 다 소상히 밝힌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네. 검찰이 혹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불장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막아주실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죠. 저희가 이제 개인 입장, 강혜경 씨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이건 제가 그리고 끝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한 건데 3부 있잖아요. 3부. 네. 그 3부 트랙. 3부 책. 네. 그 뭔지 아셨죠? 네, 저도 좀 투자 좀 할 걸.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요. 네. 3부 토건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요. 네, 근데 그걸 주식 얘기를 하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단톡방에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들 이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종호 대표하고 네. 그 멋쟁 해병방에 있던 네. 그 송모 선배로 경호처 출신 분이 예, 있어요. 예, 이 예.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삼부토건 얘기를 하셨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오프라인 만나기만 하면 온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는 삼부 체크 그게 다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그 전부터 삼부토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사업적으로 뭐 삼부토건을 뭐 소개해달라 뭐 여기에다 네가 하는 걸 붙여갖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 얘기잖아요. 근데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그 둘의 사업 얘기니까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귀담아 들을 걸. 예. 그럼 돈을 못 법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저 아저씨들 또 삼부토건 얘기하네. 저희 뭐가 그렇게 많이 좋다고. 했구나. 그래서 삼부 체크할 때도 또 시작하네. 또 시작해줘. 그 정도였어요. 네, 그냥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저는 그리고 사실 이거 삼부토건 때문에 제보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금융로비 의혹을 제보한 건데 그걸 본 다른 어떤 기자분들이 삼부 체크는 뭘까 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이렇게 폭등했다는 나왔죠. 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단톡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 김규현 변호사한테 야 3부 지금 좀 들어가면 한 두세 배만 먹고 나와.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요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야속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진짜 후배는 아니신데. 인터뷰를 마칠 때가 된 것 그랬겠죠.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그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뭐 그 주가 조작하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나중에 이런 거 들어갈 때 뭐 너도 좀 이렇게 끼워줄게 시비나 이런 거 사게 해줄게 그런 얘기는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들어가진 못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삼부 토건 이건 주식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원래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할 때는 대주주는 못 파니까 차명 CB 전환사채 같은 거를 이제 차명으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 차명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이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약간 좀 기대는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잡혀버렸네. 네.
근데 뭐 잘 됐다 생각하면 예. 제가 그분들이랑 계속 어울렸으면은 네, 저도 얽히면 안 잡혀갈 됩니다. 수도 있고. 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그 워낙 다양한 주제에 네. 모두 연결이 좀 돼 있으셔서 네.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긴 했는데 하여튼 다음번에 모실 때는 조금 더 정돈된 주제로 네. 통일성 있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뵈서 영광이에요. 예, 장어 좋아하세요? 장어 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예. 드릴 수는 없고요. 사 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카세라고 맛있는 장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마리에 9,800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